자,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그래픽 컨퍼런스인 C그래프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엔비디아의 새로운 컴퓨터 GH200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제가 잠깐 저번 영상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워크벤치와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긴데 제가 진짜 간단히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기업들에게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 거면 우리의 인프라를 사용해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생성 AI 및 그래픽 플랫폼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인프라 다 준다. 그러니까 기업들 엔비디아 품으로 들어와서 개발해라. 결국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하면 하드웨어 기업으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그냥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클라우드까지 다 잡겠다는 진짜 거대한 욕망과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게 바로 이 컨퍼런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주목해 볼 건 이제 GH200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H100 데이터 센터용 GPU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새로 만든 ARM 기반의 그레이스 CPU예요.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CPU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CPU와 GPU를 잇는 기술 NVLink라고 하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원래 우리 PCI 익스프레스라는 방식으로 CPU와 GPU를 이었는데 이 NVLink 방식이 7배나 더 빠르다고 해요. 그걸 이제 I/O, 메모리 이런 거를 낀 슈퍼칩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GH200 이게 바로 이제 그레이스 CPU와 호퍼, GPU가 합쳐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GH200 슈퍼칩을 컴퓨터 트레이 안에 넣어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확장할 수 있는 슬롯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필드 3라는 새로운 장비가 나오는데 이게 DPU라고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엔비디아 측에서 데이터를 따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장치예요. 무려 400GB/s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트레이를 8개 쌓아 올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NVLink 스위치 트레이를 하나 넣는데 여기 보시면 CPU랑 GPU를 아까 엮었던 게 NVLink라고 있잖아요. 자, CPU 같은 경우는 LPDDR5X라는 메모리를 이용하고 GPU 같은 경우는 HBM3라는 메모리 타입을 이용합니다. 참고로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거를 납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HBM이라는 것은 High Bandwidth, 그러니까 고대역폭의 메모리인데 이 TSV라는 공법을 사용해서 D램을 수직 적층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역폭, 데이터 전송 속도를 크게 키우는 4세대 메모리고 상당히 각광받는 기술이니까 이거 알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아주 잘 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CPU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480기가까지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속도는 초당 512GB 밖에 안 되는데 이제 GPU 같은 경우는 HBM3는 96기가까지밖에 장착이 불가능해요. 대신에 이 대역폭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거의 4000GB/s, 그러니까 512인 CPU보다 거의 8배 이상 빠르단 말이에요. 요약하자면은 CPU 같은 경우는 용량은 크지만 속도가 느리다, GPU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지만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속도와 용량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운동회에서 2인 삼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CPU가 먼저 갈 때는 GPU가 못 따라가고 GPU가 먼저 갈 때는 CPU가 못 따라가는 식의 약간의 속도 차이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CPU와 GPU 사이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끊어진 다리를 이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NVLink C2C, 칩-to-칩이에요. 이 기술이 생기면서 끊어진 다리를 이렇게 이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역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신 게 대역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좋냐? 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AI를 훈련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뉴런 신경망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신경망들 사이의 통로가 좁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결국 이 신경망의 통로를 늘리는 것, 그게 곧 대역폭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쓰임의 칩들, 예를 들어 CPU, GPU, 메모리 등의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게 최근 반도체 시장의 화두인 이기종 접합 혹은 이기종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또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후공정 단계, 패키징 단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도체를 선물 세트처럼 종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이 엔비디아나 AMD, 인텔, 삼성 이런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칩렛 혹은 시스템 인 패키지, SIP 혹은 SoC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재 반도체 기술의 화두입니다. 자, 잠깐 얘기가 딴 데로 많이 갔는데 이 NVLink 스위치를 3단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박스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이 카트리지 케이블이라고 해서 케이블 정리하는 거, 요거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빌딩 블록 엔비디아 DGX GH200이라는 하나의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단위들을 또 엮어서 컴퓨터 렉에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개의 렉을 다음과 같이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NVLink 스위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CPU랑 GPU를 엮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 전체를 엮을 때도 NVLink 시스템을 사용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선보인 건 이제 DGX GH200 슈퍼팟이라는 거예요. 무려 256개의 슈퍼칩을 사용했고 성능 같은 경우는 진짜 역대 최고입니다. 이 슈퍼컴퓨터 성능을 나타내는 플롭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인데 이 원 엑사플롭스예요. 자, 이 원 엑사플롭스라는 거는 참고로 지금 이걸 넘는 슈퍼컴퓨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1위급의 슈퍼컴퓨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위인 오크리지의 프론티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성능이 1.1 엑사플롭스고 AMD 칩을 한 3만 개 정도 탑재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진짜 완전 미쳐버린 게 256개의 그레이스 하퍼 슈퍼칩으로 이 성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측에서 이 GH200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거 분석을 해놨는데 예상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밀리언 달러를 썼어요. 하나 1300억쯤 되겠죠. 그런데 기존 컴퓨팅에서는 8800개 X86 CPU를 사용했지만 밑에는 GH200 단 2500개 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 같은 경우도 9버전은 5MW, 신버전은 3MW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추론 효율 같은 경우는 1배와 12배의 차이니까 실제로 전력 대비 추론 효율 같은 경우는 2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줬는데 20배 차이가 난다. 이게 말이 되는지 저도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 AI 반도체라는 게 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 같습니다. 진짜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발표될 때마다 규격 외의 성능이 나오니까 모든 AI를 쓰는 기업들은 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이미 2배. 근데 또 중국에서는 이걸 정식으로 수입 안 하다 보니까 암시장에서 구하게 되는데 선주문을 6조 원치 했다. 그리고 가격도 뭐 2.5배에서 3배까지도 프리미엄을 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H100 칩이 없어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해주겠다.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얼마나 칩이 없으면은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카드가 아닌 우리가 쓰는 일반 게임용 있잖아요. RTX 4080 같은 거. 우리 이것도 AI용으로 바꿨을 정도로 그만큼 칩이 부족하고 엔비디아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뭐하냐, 공급을 못 맞춰주는데. 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 엔비디아 칩 어디서 만들까요? 네, 엔비디아의 모든 최신 칩들은 TSMC의 4나노 공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TSMC의 최대 고객사는 어디일까요? 엔비디아 영상이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아니냐고요? 에이, 그럴리가요. 당연히 애플이죠. 사실 TSMC 같은 경우 애플의 거의 절대적인 파트너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매출 기준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올해 다른 기업들 AMD나 퀄컴 같은 경우는 주문량을 줄일 겁니다. 왜? PC나 모바일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히려 주문량을 엄청나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CEO인 황 회장이 대만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애플에 이어서 4나노 선당 공정을 엔비디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와 그 안에 깔려있는 기술 얘기를 조금 했는데 다음에 할 얘기는요,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와 엔비디아가 노리는 그 다음 먹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